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변 양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의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양관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유체중이 중요하냐를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를 보면 71령 기준으로 해서 이 71령의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요소들을 살펴봤더니 계절도 있고요. 생시체중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체중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유체중이 높아야 71령 체중도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체중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건데요.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유체중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105kg 도달 일령과 일당 증체량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역시 이유체중이 높은 그룹들이 105kg 도달 일령도 당연히 짧고요. 그다음에 일당 증체량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 데이터 보면 이유체중에 계절이 영향을 미쳐요. 네. 생각보다 네,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 네. 계절이긴 하지만 또 온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쵸. 온도도 네. 어떤 사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유체중에 그죠. 영향을 그렇네요.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약간 더우니까 모델의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유체중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을, 겨울에는 좀 커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이유체중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 여름철 되면 네. 출하 일령이 늘어지게 되거든요. 비육돈들 사료 섭취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온도, 계절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유 후 폐사율에도 이유체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체중이 폐사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양승혁 수의사님께서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보면 이유체중을 이제 4.1kg에서 5kg, 5kg에서 5.9kg, 그다음에 5.9에서 6.8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이 생시체중과 그다음에 비육가지 일당 증체량, 그다음에 비육가지 폐사율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유체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육가지의 폐사율이 당연히 이제 감소를 하겠죠. 또 이에 맞게 비육가지의 일당 증체량 역시도 생시체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체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유하기 전인 이 생시체중을 높여야지 이유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도 생시체중이 증가할수록 이유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체중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전 강의에서도 사료 요구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승혁 수의사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가진 네. 후보돈을 네.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체중도, 생시체중도 결국에는 좋은 유전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PIC 자료입니다. 총산이 올라갈수록 생시체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돈회사들에서 개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PIC에서는 산자수가 올라가고 생시체중이 감소는 하지만 그 작은 체중을 분만하는 그 비율을 6%나 감소시키는 만큼 그렇게 종돈 개량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산자수도 올라가고 또 생시체중도 또 계속 종돈 개량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종돈 회사들도 생체중을 측정하고 있고 다 하고 개량에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번 국내 제약 종돈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 신경 쓰고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생시체중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 중에는 모돈 내 체형이나 사료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임신 말기에 21일 동안
모돈의 사료를 0.9kg 증량함으로 인해서 생시 체중이 약 28g이 증가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시 체중 28g 증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시 체중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출하 일령이 단축되고 사료 요구율이 감소하면서 MSY 25두 기준, 그다음에 환율을 우리가 1달러 약 1,2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모돈 두당 8,300원 이상의 이익이 난다라고 그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농장들이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하고 또 생시체중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비육종에서도 임신 말기에 이렇게 생시체중 향상을 위해서 사료를 증량을 하나요? 그죠. 저희는 보통 생체중 높이기 위해서 임신 말기에 3.3kg 정도 주는데 몇 가지도 논문들을 보면 또 임신 말기에 뭐 3kg, 4kg까지 뭐 증량시켜 줄 필요 없다. 2.8kg만 해도 뭐 괜찮은 논문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관리하는 농장에서는 3kg 이상 줘서 생체중이 작아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논문들은 굳이 말기에 네. 증량하지 않아도 네. 생체중에 영향이 없다라고 그런 관련된 실험 자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모돈의 임신 말기 때 체형도 같이 고려해서 말기에 증량이 필요하냐 안 하냐도 한번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임신 말기 사료량을 3kg 이하로 주면 생체중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네. 부분에는 동의를 그래서 합니다. 논문에서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제 개인적인 느낌은 영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사양관리 전문가랑 얘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포효일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근데 포효일수를 늘리려면 일단은 뭐 분만사도 많아야겠죠. 한 배치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포효일수를 늘면 또 이 모든 회전율이 감소해서 PSI가 좀 감소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PSI별 포효일수를 보면 실제 PSI가 27도 이상 하는 농장들 보면 포효일수는 22.8일밖에 안 돼요. 보통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길게 하니까 22일 정도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PSI가 낮은 농장일수록 포효일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규모별로 봤어요. 그랬더니 100도 미만은 25일, 그 다음에 1000도 이상, 모돈 1000도 이상인데도 24일 정도로 돼서 이 모돈 도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더라고요. 포효일수가.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성적이 좋은 농장들이 PSI를 높이기 위해서 이 포효일수를 작게 가져갑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성적이 좋은 농장들의 총산자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생체중이 작게 되고요. 이 생체중이 작게 되면 이유체중도 작아요. 근데 포효일수까지 작게 되면 생각보다 이유체중이 높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후 폐사율이라든지 비육까지의 폐사율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성적이 좋은 농장일수록 포효일수를 좀 늘려서 이유체중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돈에 대한 포효 능력을 개선시키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양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만 관리하는 이 국내 현실에서는 이 사양 관리 개선을 통해서 이유체중을 개선한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포효일령을 1일 늘리면 이유체중이 약 250g에서 270g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21일, 22일 포효하는 것보다는 24일, 26일 포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보돈에 한해서는 좀 줄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해요. 왜냐하면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 신드롬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료 섭취량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오랜 포효 일수를 가져가게 되면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많이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산모돈 같은 경우에는 24일에서 26일 정도 포효를 하면 4, 5일 포효하는 정도로만 해도 이유체중 1kg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포효일령을 그 시설에 맞게끔 최대한 늘리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포효일수를 하루 늘리면 네. 이유체중이 250에서 270g 네.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다른 논문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효일수를 하루 늘리면 이 논문에서는 232g 이유체중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포효일수를 늘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막상 또 엄청 쉽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시설적으로 분만사가 그쵸. 5배치
정도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모자라서 네, 이제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하는 그런 건, 네. 구조적인 문제도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긴 쉽지만 시설적인 어려움이 있다. 좀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피그333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3단계로 이제 양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포유한 모도는 그 자기 자돈을 이유시키고 15일 포유 자돈을 받아서 포유를 하고요. 또 15일은 7일 포유한 자돈을 받아서 포유를 하고요. 또 7일 포유 모도는 분만해서 이제 총산이 많다 보니까 초과된 산자수만큼을 이제 7일 포유하는 모돈에 보내서 양자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사진인데요. 우리가 많은 농장들이 포유 일수가 평균치이다 보니까 뭐 21일 농장도 있고요. 뭐 24일, 25일 농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 보면 이제 개체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전 슬라이드 보여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양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약 30% 정도는 21일 이하의 포유 일수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약 5% 정도는 오히려 35일 정도의 긴 포유일수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평균 포유일수는 뭐 그대로이지만 특히 작은 자돈들의 포유일수를 양자 관리를 통해서 증가시키면 전체적으로 모든 회전율에 영향은 없지만 자돈의 이유 체중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35일 이상 포유한 돼지들은 다음 산차 성적은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대리모를, 네. 도태시킬 대리모를 사용한다면 사실 다음 산차에 영향은 없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농장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면서 포유일수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35일 포유라도 개인적인 생각에 체형만 잘 잡히면 다음 산차의 성적은 크게 무관할 것 같아요. 만약에 35일 포유였는데 체형이 많이 빠져있다, 체손실이 많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유를 35일 하더라도 사료를 잘 먹이고 유량이 충분히 잘 나온다 그러면 뭐 다음 산차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유일수가 아니라 이제 모돈 자체로 봤을 때 모유양을 늘려주면 모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유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모유양을 증가시켜주면 당연히 그 모유를 먹는 자돈들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체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의 경우는 임신 말기에 모돈의 등지방 두께가 이제 두꺼워질수록 모유양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모유양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등지방을 두껍게 가져가는 것은 그만큼 임신 기간 동안 사료량을 많이 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또 과비시킴으로 인해서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등지방 두께를 임신 말기에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모돈의 체형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신 말기에 또 이렇게 20mm 이상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뭐 사산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모유량을 증가시킨다고 모돈의 임신 말기 등지방을 높이는 것도 약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장에서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산차입니다. 아무래도 초산돈보다는 2, 3, 3, 4, 4산이 모유량이 많고요. 또 노산으로 갈수록 모유량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차 구성, 농장에서 이제 산차 구성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산은 도태시키고 정해동분을 가져가는 그런 비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전체적인 모돈의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어떤 농장 가보니까 경산차 모돈 5, 6, 7산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체형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모유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 2산차에 그냥 집중적으로 막 붙이거든요. 네. 2산차까지는 이해하는데 1산차에 많은 자돈을 붙이는 거는 2산차 신드롬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1산차에 체온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또 사료 섭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후보돈에는 적당량의 자돈을 잘 붙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